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2일 새벽 1시 8분입니다. 자, 여러 가지 계속 미리 시그널을 드렸죠. 데드 크로스다. 지금 그 현상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하지만은 100% 적중하고 있죠. 누구는 주식시장의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신만의 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신이 되기 위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은 이때까지 다 맞았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을 제가 안 지켜서 물렸지만 저는 벌써 빠져나왔어요. 원금은 회수하고 빠져나왔어요. 자, 다시 이제 볼게요. 우선은 내 얼굴이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사이드로 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피보나치 수열 그걸로 인한 어떤 수학적 분석으로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료가 지금 또 나왔어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002년과 2008년 중 어느 차트를 따라갈까 그 생각을 하시면 지금 현재 반등은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 1구간 22.38 구간 여기서 반등을 쳤습니다. 이 구간 그때 강의 기억나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22.38 구간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 1단계입니다. 0.786 하면 보통 이게 맥스 어디까지 가냐면 그거 조정이 038위까지 갑니다. 038위. 내년에는 SPX는 2000 간다는 거예요. 2000. 이게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08년도에 그랬으니까. 정확한 자료는 이거 제가 비공개로 돌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거 남길게요. 너무 저도 가슴 아플 때 영상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한 거예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 여기 나오는 수치값은 삶의 진리가 될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고점이라 이 수치값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지금 물리신 분이 있습니까? 반등 올 거예요. 이때. SPX가 4200을 넘는 그게 한 달 반이나 두 달 안에 갑자기 올 거예요. 이때도 욕심부리다가 못 털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한강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그냥 깊이 저 심해로 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제작을 하니까 세게 들으세요. 세게 들어. 자, 08년 우선 00년 차트로 간다고 했으면 지금 반등이 27.45대 와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22.38에 왔다는 거는 08년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00년 차트는 아니라는 거지. 08년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7.44 맞죠? 제가 그때 수학적 모델링을 돌려서 9%에서 10% 정도 반등 친다. 그 수치값도 정확하게 적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지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요거예요. 요건데 지금 여기서 떨어졌죠. 한 3일이나 4일 안에 다시 반등을 쳐. 반등을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 구간에. 이 구간이 더블 헤드가 나타나는 거야. 지금 메모리얼 데이 그때가 이 수치값이었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갔잖아요. 그게 어제였던 거야. 이게 어제였던 거야. 요게. 그리고 뭐 지금 폭 맞지? 그러면 일주일 안에 이거 다시 기술적 반등 올라오는 이게 나타나요. 대략 SPS 기준으로 한 뭐 4150 이선까지 갑자기 올라가. 그때 꼭 터세요. 내가 웬만하면 매도해라 대놓고 말을 안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포지션 방금 내가 말한 거 안 취하지? 그러면 그냥 이거야. 왜? 왜 그러냐? 36911을 기억하십시오. 36912. 6월 16일, 17일, 특히 17일, 369, 12. 네 마리가 뜨는 달입니다. 369, 12. 그 중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올린
오늘 올린 강의 있잖아요. 이것도 음성 그 마이크가 똑바로 설정이 안 돼서 음성이 좀 뜸했는데 이걸 한 번 더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우선 음소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거예요. 바이든과 파월의 어떤 대화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 바이든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 철학적, 인문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바이든 머릿속에는 DXY, 정확하게 달러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미국 연방부채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불러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불러. 그렇게 해서 올해만 1조 7천억 달러를 감소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나 감소가 했을까요? 이제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절반 반을 하면은 2816, 한 8천억 달러 이제 감소가 됐겠죠? 그러면 달러는 얼마나 더 오르겠어요? 최소 1.5배 더 오른다는 거예요. 연말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틀리게, 우리의 생각과 틀리게 전 세계는 바이든의 정치적 노림수에 속아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최초로 가장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된 정말 여우 같지만 현명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현명하지만 사자한테 잡혀먹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온리 정치만 했지 경제는 몰라요. 정치와 경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 자, 그러면 파월은 그 달러 가치만 극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고, 그럼 달러 가치가 극대화되면 어떻게 돼요? CPI 값이 올라가잖아요. CPI 값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도 특히 채권 금리 2년물이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부채는 내려가겠지만, 미국 연방 부채는 내려갔지만 그 부채에 따른 이자는 어떻게 할 거야? 이자는 급등할 건데 그 숙제를 그 파월한테 어제 넘긴 거예요. 그 숙제는 네가 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 숙제는 네가 해. 그러면 파월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이거 내가 강의했잖아. 파월은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올리는 거야. 그러면 파월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폴 벌커. 그것도 제가 강의 다 했잖아요. 폴 벌커의 시대다. 뭐 그거 강의 다 했잖아요. 그 강의하고 그 전에 내가 물렸다가 이제 빠져나왔지. 자, 이것도 왜 한 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일어날 일, 머릿속. 자, 파월 머릿속에 있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 옷 한 개를 사는데 옷 가격이 1%가 올렸어. 내 얼굴 보지 마, 이거 봐요. 옷 가격이 1%가 올랐어. 근데 달러 가치가 2%가 내리면 미국 시민들이 옷 하나, 수입한 옷을 하나 살 때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가요? 안 가요? 부담 가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를. 그러면 달러 가치가 2% 오른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1% 올랐으면 2 빼기 1은 1%, 즉 달러를 소비를 할 때 미국 시민들은 1% 이득을 보는 거죠. 이게 순수 바이든 머릿속에 있는 경제란다. 정치적 이념이라는 거예요. 달러 가치만 극대화시키면 우리 시민들은 편해진다. 아주 멍청한 발상인 거죠. 아주 멍청한 발상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 세계는 쇠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자급자족으로 모든 시스템을 옷부터 휴지까지 전부 다 미국 자체적으로 내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어난다면 이 시스템이 맞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옷이든 휴지든 이런 것도 외국에서 다 공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미국 인건비가 높으니까. 맞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타국은 어떻게 되죠? 타국은 죽는 거야. 가면 타국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남으려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고 생각지도 않은 그 사우디가 미국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사우디가 누구 편 들어? 러시아 편 들잖아. 그래서 내 이야기했잖아. 아펙 회의 이거 유가 감산 절대로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우디가 절대 미국 편 안 들어준다. 그 어제 영상에 남겼죠? 그 아펙 회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잖아. 증산은 뭔 증산이야. 감산이지. 오히려 베째라 마이싱 이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중국과 러시아는
호진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쾌재재 부르는 거지. 이 모든 것은 바이든의 어리석은 그 정치적 이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글로벌은 이런 수렁텅이에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 해야 돼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투자도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뭐가 오냐면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디플레이션. 자, 이거 내가 그 설명한 거예요. 이거 설명 다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거 찐 구독자만 보시라고 제가 20분 동안 영상 올렸다가 내렸죠. 이 원본이 뭐냐면 어디 있었는데, 잠시만요. 원본 찾아서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이거 원본이에요. 원본. 제가 오늘은 그냥 오픈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5월 31일 지났죠. 5월 30일 이때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틀렸어. 그리고 오늘 지수값도 조금 많이 틀렸어요. 골드만삭스가. 여기 보면 분홍 색깔이 요것도 이렇게 예상했는데, 골드만삭스 이건 적중했어요. 골드만삭스는. 근데 다른 자료에서 이게 더 나쁘게 나올 거라 이야기했거든. 근데 이거는 다른 자료가 틀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제조업 지수, 여기서 내가 무너진다 했죠. 제조업 지수에서 무너진다, 이것도 골드만삭스가 맞다고 했죠. 맞았고, 그 다음에 지금 윌리엄스가 발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윌리엄스 발언 내용 안 봐도 숏텀이야. 숏텀 expeditiously, 숏텀 짧은 기간 안에 급격히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새로운 포지션을 취한다는 거지. 뉴스에서 떠드는 일시정지 개념에, 인플레이션 일시정지 개념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윌리엄스의 발언에서 short-term interest rate,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버나드가 발언을 할 겁니다. 블러드가, 버나드란다. 블러드가, 대표적 매파 블러드가 발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뭐라 할 거야? 올해 3.5%까지 올려야 된다. 3.5%. 그 말을 할 겁니다. 이게 누구 자료야? 골드만 자료가 미리 수치값 계산해서 이게 문장화 시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지북 내용도 있습니다. 베이지북 내용 나오고, 베이지북 내용은 그나마 조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북 발언할 때 베이지북 내용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나오는데, 새벽 3시인가 5시인가? 하여튼 보면 알죠. 그때 주가가 솔직히 조금 오를 거야. 올랐다가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트 모터스페이크 사일 요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경차 판매량, 이때 수치값이 좋게 나와요. 수치값 한번 보자. 이때도 수치값이 나쁘게 나오는구나.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오는 거야. 컨센서스보다 GS, 요 골드만삭스 수치값이 나쁘게 나오죠. 그래서 또 한 방 또 떨어집니다. 즉 베이지북 발표 때 조금 올랐다가 장 끝날 때쯤 또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오는 오늘의 미래입니다. 이 오늘의 미래고, 저장하기. 자, 그 다음에 내일은 뭐냐? 비농업인 레포트 관련 ADP 인플로이먼트 레포트 이거. 자, 이 보면 쭉 보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지수값을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영문 그 골드만 자료를 조금 이렇게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분홍 색깔은 뭐죠? 수치값이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수치값이고, 즉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되는 그런 것들, 매파적 발언의 연속들,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색깔 그냥 그 파란색이라 할게요. 파란색은 아닌데 그냥 연두색이라 해야 되나? 연두색도 아닌데 무슨 색깔이죠? 나이 먹으니까 생명이 오는 색깔 구분도 잘 안 돼. 어쨌든 그냥 연두색이라 할게요. 이 연두색 바탕은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온다. 그 수치값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게 다 맞냐? 다 맞지도 않아. 얘네들이 한 60%는 맞더라고.
그럼 이 중에 60%만 맞아도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60%만 맞아도 어떻게 돼요? 주가 그냥 오른 거 그대로 되돌림이 되는 겁니다. 되돌림이 될 때 얼마나 내려간다? 최근 올랐던 거에 고점의 절반. 명심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샀으면 단기 고점에서 절반까지 폭락을 했다가 다시 더블 헤드 그리면서 단기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퍽 꺼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수익 났으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UVXY를 같이 돌리십시오.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해야 그나마 숨 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하는 사이에 윌리엄스는 벌써 발언이 끝났을 것 같고, 그나마 조금 올랐네요. 많이 폭락을 했는데 조금 올랐네요. 조금. 하지만 VIX가 SPX 500 VIX가 27.58, 4.42나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블러드 발언이 한번 보자. 두 시 블러드 발언이 지금 1시 25분이니까 한 40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베이지북이 있고요. 블러드 때 한 방 더 먹이지 않을까,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블러드 때 주가가 더 내려가고, 그리고 베이지북 발표 때 경기 조금 좋은 것 같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말 나오면서 반등을 칠 거예요. 반등을 치는데 막 폭등해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조금 더 그 하락폭을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5시 30분에 그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량 이거 발표가 있네요. 다 이해가 되시죠? 큰 흐름이. 제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UVXY를 꼭 같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서 같이 돌리세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베이지북 지금 정확하게 한국 시간은 새벽 3시에 베이지북을 발표할 때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을 칠 거니까 그때 일부 파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UV에 투자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이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시간으로 오는 자료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 어떤 그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 JOPT 이 리서치 조사에 의해서 보면 그나마 우리 생각, 그러니까 골드만 자료나 다른 자료의 어떤 예측치보다는 구인 공고가 그나마 많아서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원격 근무는 힘들다. 원격 근무는 힘들고 주당 40시간을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당 40시간을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는 원격 근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그 말을 지금 했습니다. 이거 수용 안 하면 퇴사해라.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추가적으로 어떤 관련 정보를 보면 그 9월 달에 쉽게 말하면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려라. 그 전까지는 네가 알아서 하는데 9월 달부터는 주가를 끌어올려라. 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시려면 언제 사셔야 되죠? 8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8월 말까지 SPX는 3,400 간다. 3,400. 8월 말까지 SPX는 3,400. 3,400이면 대략 2구간이죠. 8월 말까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8월 말까지 SPX는 3,400 간다. 귀에 딱지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파셨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SPX 3400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 금방 갑니다. SPX 3400 8월 말에 잡으세요. 8월 말에 잡으면 기술적 반등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뱅크 오브 캐나다, 그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더 강력하게 올릴 거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제조업 관련, 쉽게 말하면 미국 중소기업 그 여러 곳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수주가 감소하고 앞으로 직원들을 조금, 지금은 그 직원을 이렇게 고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을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가가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서 첫째로 수입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들은 바이든은 어떻게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수입 물가가 1% 올랐으면, 야,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야? DXY 달러 가치를 2% 3% 올려버려. 그럼 달러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인위적으로 달러를 올릴 수는 없죠. 그러면 미국의 다른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되겠죠. 맞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을 수출을 한다. 그럼 이번 전쟁 쉽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무기를 더 수출해 줍니다. 꼭 먹고 알 먹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이든은 정책적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펠레포네소스 전쟁. 펠레포네소스 전쟁.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와 스파르타 전쟁, 펠레포네소스 전쟁. 당시 소크라테스도 그 그리스에 있었는데도 왜 스파르타한테 전쟁에서 졌을까요? 결국 인류 문명은 지가 아무리 힘이 세고 그러더라도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하면 주변에 따르는 족속들이 다 흩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최진사, 대한민국 최진사 집 셋째 딸, 그거 알죠? 최진사 때 경주최 씨, 그들의 교훈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항상 남보다 10% 정도 손해 본다는 마인드로 뭔가를 하시면 여러분 재산은 그때 보존이 됩니다. 내가 남 거를 10% 더 먹어야지, 똑같이 일하는데 요령 부려서 10%더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재산은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10% 정도 내가 더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또 뭐 있을까? 나머지는 다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폭락한다. 추가 폭락 시작했다. 아시겠죠?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거.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요거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단기 더블헤드가 걸리면서 퍽 꺼진다. 어디까지? 저점 밑으로 떨어진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거다. 명심하십시오.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또 메일로 그 제 근황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얼굴 나오게 한 거예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나오게 한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특히 제 주변에 이렇게 골프장에서 새벽 저희가 4시부터 8시 반까지 일을 합니다. 새벽에 잔디를 깎는 거죠. 기계로. 모기계라고 하는데 그 잔디를 깎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깎는 게 아니에요. 전체 4시간 근무 시간 중에 3시간은 거의 경복급으로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계를 끌고 거의 뛰어다니는 수준으로 저희는 새벽부터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다들 자산 5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만큼은 없어요. 자산이 50억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같이 일하는
그 형님들을 보면 대다수가 한 60세가 넘어요. 그분들을 보면 다 자산이 50억 이상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막 100억 이상 있는 분은 일을 하러 솔직히 안 와요. 그분들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70 넘어서 그분들은 그냥 바닷가에서 수영이나 하고 그래요. 오토바이 달달달 50cc 오토바이 달달달 끌고 다니면서 오시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정말 찐부자들은 티를 안 냅니다. 제 제자분 중에도 몇 분 있지만 절대로 티 안 냅니다. 항상 겸손하게 삽니다. 오래된 승용차 수리해서 타고. 그 제가 그분을 뭐 누군지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보이저 한 18년 된 오토바이예요. 보이저 오토바이 알죠? GTX. 그거 창고에 있던 거 꺼내서 70만 원 돼서 수리해서 그거 타고 출근합니다. 저는 달달달달 그거 타고 출근합니다. 겉멋에 너무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내실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